안녕 소시들. 오늘은 나이대별 피부관리법 1020편에 이어서 3040편이에요. 피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나이대별 공략법이 있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보려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피부 두께별로 관리해주기. 30대 이후, 즉 이 노화가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결국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지, 어떻게 노화에 대응하는지가 피부관리의 전부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피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지성, 건성 이런 거는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 피부 두께가 어떤지는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부 두께에 맞는 관리법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가 체크법을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볼을 딱 집었을 때 1cm 기준으로 그 아래면은 얇은 피부, 그리고 이상이면은 보통 혹은 두꺼운 피부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그 1cm를 어떻게 재?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볼을 그냥 딱 잡고 나서 움직여 보면은 얇은 피부는 잘 늘어나요. 그리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 반면에 이게 두껍잖아요. 움직였을 때 계속 놓쳐요. 이게 텐션감이 있다 보니까 그립감이,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이걸로 웬만하면은 대부분 체크가 가능하다.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이제 피부과 갔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고,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지금 막 본인 볼 만지고 막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피부 두께가 어떤지는 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는 무조건 두꺼운 게 좋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얇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얇은 피부는 상대적으로 노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두꺼운 게 사실 건강한 피부가 맞긴 한데, 이 피부 두께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죠. 피부 두께별로 관리법이 달라요. 먼저 피부가 두껍다. 그러면 이제 피부가 건강한 만큼 피지선이 또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 40대가 넘어서도 각질 관리나 유수분 밸런스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기지가 않고, 또 2차 피해인 흉이나 색소 침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 모공도 대체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 모공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굵은 주름. 보통 남자가 이제 여자보다 굵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이제 얼굴 근육의 크기의 차이도 있지만 피부 두께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 굵은 주름이 무서운 이유가 한번 딱 잡혀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제 표정 지을 때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어렵다, 피부과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꾸준히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것도 이 굵은 주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 먼저 잔주름. 이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잔주름이에요. 아무래도 이 피부 속에 수분,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게 다 적기 때문에 잔주름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겠죠. 또 평소에 기초 같은 거 꾸준히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미스트 같은 것도 활용을 하면 좋고, 또 뭐 이너뷰티나 기기관리를 통해서 피부를 강제적으로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잡티. 이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장점이 10대, 20대 때는 피부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트러블도 잘 안 나, 거기다가 모공도 작은 편이고, 또 피부가 얇다 보면은 멜라닌 색소가 적어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피부가 하얀 편이거든요. 피부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백인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60세 이상 백인은 90%가 이 잡티를 가지고 있을 만큼 햇빛으로 인한 멜라닌 생성량이 높은데, 그 이유가 얇은 피부,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적은 양의 멜라닌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케어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생긴 색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색소 라인 기초를 써주시고, 또 정도에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피부과를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3040 관리법으로는 보충이에요. 1020 때야 뭐 꼭 해야 되는 거 지켜주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3040 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화가 시작되면은 이 피부 속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뭘 먹든 흡수를 시켜주든 어딜 가서 뭘 받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인위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피부 좋아진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엔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충 방법은 너무 당연한 거, 물.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먹어주셔야 돼요. 주구장창 얼굴에다가 기초 바르는 것보다 물 하루 건자냥 빠지지 말고 챙겨 마시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 피부 노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 속 수분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은 이너뷰티. 요즘에 뭐 흡수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이 직접 먹어봐야지 효과가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비타민C랑 비오틴, 콜라겐 요거는 꾸준히 먹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그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 기초만 바르는 것만으로는 이 피부가 예전 같지가 않다.
저는 이 나이 때 이너뷰티 정도 챙겨 먹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기기 관리나 경락.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물리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은 레이저 그리고 경락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죠. 나는 물도 잘 챙겨 먹고 이너뷰티도 꾸준히 챙겨 먹는데도 뭔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이 오히려 또 효과가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후에 이제 꾸준히 받을지 말지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 뭐 피부과 대신에 홈케어 기기들을 사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경락 대신에 뭐 림프 마사지나 괄사, 페이스요가 이런 혼자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끝!